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은입니다.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컸는데요. 특히나 반도체주와 철강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도 외국인들은 통신주를 쓸어 담으면서 통신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출발증시와이드 2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들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정확하게 살펴봐드립니다. 출발증시와이드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예상 체결가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34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1% 가까이 내리면서 46,000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2%대 급락세가 나왔던 SK하이닉스 오늘 74,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이 금요일에 3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오늘 29만 8천원에서 여전히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4만 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현대차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모두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 지난주 4% 하락세 나왔는데 오늘 1% 상승하면서 29만 8천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도 오늘 1%대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2만 5천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SK텔레콤 그리고 KB금융 모두 1%대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수가 오늘 1% 하락세 예상이 되면서 44,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실게요. 네, 현재 LG생활건강 0.08% 하락하면서 네, 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이노베이션 1%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 삼성생명과 삼성 SDS 오늘 모두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82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바이오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신라젠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0만 2,900원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9만 1,000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HLB가 2%대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3,0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주 이 신고가를 경신했던 포스코캠텍 오늘 0.82% 상승하면서 7만 3,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실게요. 네, 현재 나노스가 3%대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8,44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이고요. 메디톡스 오늘 1%대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상승세 보여줬던 스튜디오 드래곤 11만 5천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포롱 티슈진 또한 1%대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에 이 유망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시초가 공략 좀 함께 알아볼 텐데요.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제 국경적 연휴가 들어갔는데요. 중국 관련 소비주 중에 하나 골라봤고요.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상반기에 그동안의 적자 늪에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상반기 매출액 1,750억 원, 전년 상반기 대비 18.1%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1억 으로 이제 흑자 전환했지만 순이익으로는 영업의 이익에서 주차장 부지 매각 관련된 이익으로 순이익 95억 원 순이익으로 이제 흑자 전환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 이번 중국 국경절을 기점으로 유커 유입이 본격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굉장히 길고 중국 온라인 사이트 시트립에 의하면 올해 해외 방문할 중국인들
이번 국경제 기간에 약 700만 명이 해외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1위가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약 4위에 올라오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한국이 1위였고요. 작년에는 사드의 여파로 순위권에 아예 진입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완연하게 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를 면세점주 중에서 꼽는 이유는 아무래도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위치 63빌딩에 이제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기존의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호텔 신라 면세점이나 신세계, 롯데 면세점 등을 주로 방문을 하고요. 이런 단체 관광객, 6호 유입이 될 때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도 버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호가 유입될 때는 가장 영업 레버리지 입장에서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이번 6호 유입이 본격화된다라는 가정하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55,000원, 손절라인 3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이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기업 본연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네,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열호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이 탑픽 종목 선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과 함께 수익률 현황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제넥신 그리고 상신 EDP가 현재 일주일 만에 17%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난티 또한 19%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9월 17일 날 주셨던 아트라스 BX가 1%대 그리고 9월 17일 날 주셨던 청담 러닝이 2%대의 수익률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손열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KB금융이 벌써 3%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네요. 9월 17일 날 주셨던 제이준 코스메틱 그리고 메디포스트 모두 2%가 넘는 현재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9월 17일 날 주셨던 특수건설 그리고 우리기술 경우에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현재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수익률이 두 자리인데요. 현재 5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까지 32%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출판사 37% 그리고 서울옥션 38% 그리고 오울릭스의 경우에는 한 달 만에 43%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열호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위에는 문배철강이 올라와 있는데요. 19%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네요. 1위부터 5위까지 역시나 모두 수익률이 두 자리입니다. 네, 4위에는 바이넥스 21%, 그리고 3위에는 프로스테믹스 23%, 웰크론이 24%, 그리고 1위에는 에코마이스터가 47%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팀장의 코나이가 현재 37%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서울옥션도 38%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5위에 반종민 팀장의 이 포스코캠텍이 현재 목표가를 달성했네요. 43%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신일섭 소장의 올릭스가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1위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이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50%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큰 수익 내셨을 것 같습니다. 2위에는 손열호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여전히 있는데요. 47%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3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캠텍 현재 47%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네, 수익률 이 8 중에서 4위에 오른 종목인 올릭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날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40%가 넘었거든요.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고
지금 거래소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9월 달부터 좁혀서 봐도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게 의약품 업종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가장 많이 산 것 중에 3위가 의약품이고요. 기관이 가장 많이 산 것 중에 2위가 금융업 다음으로 의약품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팔아넘긴 의약품 업종을 다 외국인 기관이 샀고요. 개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싹 다 가져갔어요. 외국인 기관이 그걸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IT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이 수급이 풀리기 전까지. 의약품이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약품 업종 코스피를 보고 있지만 이게 코스닥 바이오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지금 코스피 의약품, 전통적인 제약회사들이 다 바이오를 하고 있거든요. 코스닥의 그런 상장 기업이랑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많아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코스피로 옮겼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분류표상에서 의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 큰 의미에서 바이오가 계속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셀트리온 그리고 뭐 신라젠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지금 추세 안에서 신규 상장 바이오주로서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페달을 더 밟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는 것만 갈 수밖에 없는 코스피 전체가 지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날 당시에 기록을 했던 고가인 74,000원을 넘어섰어요, 지금. 그리고 8만원대를 2018년 9월 28일에 한번 밟았다가 지금 79,900원인데 여기 싸움이에요. 8만원대를 돌입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다이렉트로 뿜어져 나가는 지금 강한 힘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릭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주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송유리 팀장님의 의견 함께 들어보게 될 텐데요. 수익률 2위에 올랐습니다. 에코마이스터가 올라와 있는데 7월 30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현재 수익률이 무려 47%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우선 뭐 에코마이스터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로마이스터라고 불러주시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번 시즌 초창기에 좀 추천을 드렸던 남북 경협 철도 관련주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15,000원을 잡아놨었고,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늘 지속적으로 좀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북 경협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것이고, 아직은 좀 유감스럽게 좀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좀 현실화된 것이 없고 또 그냥 뭐 말로만 그냥 협의만 하겠다, 뭐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좀 결과가 나옴으로써 지금도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차익 실현을 개인 위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매도 물량을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잘 받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에 동서해안 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양호한 모습 보여줬고 그 영향 오늘도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좀 현실화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설정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오늘 분위기 좀 흐뭇하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 업종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가 굉장히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업종과 그 해당 종목들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0월 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하락세를 보였던 바이오주들이 오늘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SK 하이닉스 1%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74,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0.39% 상승하면서 1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지난주 4%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29만 6,50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현재 71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349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82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1%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포스코 캠텍 오늘도 1%대 강세 나오면서 7만 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나노스가 1%대 강세 보이면서 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만이 현재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23만 9,100원에 거래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1%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1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롱 티슈즈는 4만 9,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신일섭 소장님,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J-콘텐트리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기업이에요. 일단 JTBC의 컨텐츠를 국내외 및 VOD로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JTBC 그 뉴스룸으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채널이죠. 그래서 이제 예능, 드라마 이런 것도 히트를 지금 치면서 JTBC가 예전에 종편으로 시작했을 때보다 굉장히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이나 인지도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속회사를 통해서 메가박스 극장을 운영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시너스라는 그 극장 운영 체인 업체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게 메가박스가 인수를 했고 그 다음 CGV라는 거대 공룡이 있고 그래서 CGV와 메가박스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으로 재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관을 갈 때 두 군데 중 하나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극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그 드라마라던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파는 회사고요. 그리고 극장을 운영하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미스티, 좀 됐지만 미스티, 그리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물론 둘 다 굉장히 결말에서 시청자들이 일부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티라던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될 예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중국에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지금 이게 그 사드 보복 그 시기에 그 맞물려서 이런 그 컨텐츠라던가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것들을 그러니까 뭐 대놓고는 약간 못 사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뒤로는 화장품이 막 그렇게 보따리상들이 대놓고 이제 뭐 못 사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다 사갔어요. 왜냐면 워낙에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놓고 못 하는 거죠. 뭐 유커나 이런 것들이 그 유커들이 유커 쌍커 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쌍커는 개별 여행기고 유커는 이제 대량으로 막 화장품 회사에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서 막 통닭 파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유커들이 왔을 때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요청을 했을 때 이거를 내보내지는 말아라. 왜냐면 중국 정부 당국에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즐길 건 다 즐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으로도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컨텐츠들도 다시 팔려갈 확률이 높은데 이게 대략 100억에서 150억 원. 그 전에 이 정도 받았었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 컨텐츠들이. 그래서 이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종영했던 라이프. 이것도 물론 그 굉장히 뭐 비밀의 숲의 그런 그 결말이라던가 그런 완성도를 기대했던 분들에게 눈높이가 못 맞췄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입소문이 많이 났던 드라마죠. 그래서 넷플릭스 그리고 일본에 판매될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률이에요. 뭐 CJ ENM에서 운영하는 TVN이라던가 그 아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드라마 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그 컨텐츠들을 보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미스터 선샤인 뭐 이번에 또 그 대박을 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어떤 확률 게임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어떤 그 타자의 타율을 평가할 때 뭐 그 메이저리그에서 3할을 넘으면 굉장히 잘 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타자가 내년에도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때 되게 못했던 타자 보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J 컨텐츠이든 스튜디오 드래곤이든 예전에 히트했던 드라마, 영화가 많으면 다음에도 히트할 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스타 작가들이 굉장히 몰려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스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라이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입소문 흥행, 뭐 파워지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올랐고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뭐 공중파에서 하는 드라마들에 대한 그 집중도, 인지도 뭐 이런 그 인기보다 최근에 뭐 종편에서 만든 것들, TVN이나 JTBC에서 만든 것들이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회자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스타 작가들이 계속 이쪽으로 모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확률이 높다는 거죠. J-컨텐츠리가 유통 그 컨텐츠를 판매를 할 때 히트를 친 컨텐츠를 판매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지금까지 어떤 트랙 레코드 기록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메가박스 종속회사를 통해서 극장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 이번에 추석 연휴를 맞아서 3분기 실적 최대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안시성도 히트를 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그 굉장히 뭐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을 장악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스크린 장악에 대한 문제냐, 어떤 그 등급, 품질에 대한 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 논란은 그 세부적인 거고 극장은 어쨌든 잘 돼요. 한 영화가 걸려서 잘 되든 여러 영화가 걸려서 잘 되든 전체 영화관에서 보는 관람객 수만 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메가박스가 추석 연휴를 끼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J-컨텐츠리 이걸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주가도 미리 움직였죠. 2003년이에요. 2003년이면 만 15년이 지났죠. 보시면은 계속 6,000원 아래, 수면 아래 잠겨 있었어요. 마치 이거는 수영장의 수심이 딱 6,000이에요. 예를 들어 6,000인데 계속 고개를 내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인데 계속 위에 장막 같은 게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지금 숨을 못 쉬겠는데, 그쵸? 근데 이제 뚝 뚫은 거예요, 드디어. 15년 만이에요. 엄청나죠? 이런 것들은 확률이 있죠. 예를 들어 3, 4일 만에 뚫었다. 그럼 3, 4일 만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15년 만에 이걸 뚫었어요. 보세요, 몇 번이에요? 2003년도 그랬고, 대충 봐도 2007년, 2012년, 2015년 거기 뚫으려다가 못 뚫었잖아요. 드디어 숨을 딱 쉬게 수면 위로 딱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고 나서 쉬었는데 6,000원에서 지지받는 게 한번 나왔네요. 그쵸? 이게 물론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길 수도 있어요. 6,000원 아래. 하지만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15년간의 그 6,000원 라인을 뚫어놓고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2002년도에 기록을 했던 10,000원대 중간 부분, 이 중간 하락 부분, 여기까지도 지금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 바이오도 살아나고 있지만 이런 컨텐츠도 스튜디오 드래곤, 뭐 J-컨텐츠리 이런 거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6,000원, 아까 라인을 왜 6,000원이라고 했는지 의미를 아시겠죠?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 종목인데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첫 번째 시간에 갖고 왔을 거예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스 바이오메드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한스 바이오메드를 포함해서 그때 가져온 종목들을 몇 주 동안 아예 바꾸질 않으면서 계속 설명을 했죠. 왜냐면 한 기업을 제대로 아는 게 낫다. 여러 개를 얕게 아는 것보다. 그래서 한스 바이오메드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문정동 4옥의 4층에서 벨라젤 컨벤션 홀에서 제4회 MUST라는 그 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한스 바이오메드가 그때 설명을 했듯이 대표적인 그런 그 제품들이 지금 벨라젤이라고 불리우는 유방 성형물, 그리고 민트리프트라고 불리우는 안면 고정 실, 이거예요. 우리가 메디톡스라던가 뭐 지금 휴젤 이런 데서 보톡스, 뭐 괜히 많이 보톡스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아셨죠. 그때 얘기를 드린 게 이제 뭐 보톡스, 필러 다 주입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민트 리프트 실로 고정을 하고 녹는 실이라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얼굴이 이뻐지니까 유방 성형에 대한 욕망이 있죠. 또 온몸을 다 고쳐요. 그래서 한스 바이오메드 이거는 지금 피부 성형에서 이제 몸 성형까지 지금 가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같이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뭐 계속 주기적으로 MUST라고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유방 성형물에 대해서 어떤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나와서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봤을 때 어떤 장단점들을 학회를 열어가지고 학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 관계자가 나와서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계속 교류를 통해서 어차피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은 누군가요? 한스 바이오메드의 제품을 써줄 사람은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호텔 같은데 혹은 이런 컨벤션 홀, 자사의 컨벤션 홀을 빌려서 계속 설명회를 하는 거죠. 이런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트 리프트 리프팅 전용
그 안면 조직 고정용이에요. 국내 허가를 받은 PDO실이 미국 FDA에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젤 마이크로 최신 제품이에요. 유방 성형물 중에 한스바이오메드의 최신 제품이 중국 CFDA, 이게 2019년 허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성형 부분에서 워낙에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해요. 뭐 휴젤이라던가 메이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 필러로 유명한 회사고, 한스바이오메드는 거기서 더 퍼져서 온몸 쪽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안면부 그리고 유방성형. 한스바이오메드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2015년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2015년부터 17년까지 내려갔었는데 2018년에 다시 떠올랐어요. 아까 똑같아요. J컨텐츠랑 똑같습니다. 거기서 수면이라고 부른 게 6,000원이었다면 여긴 25,000원이에요. 보시면 25,000원을 뚫은 다음에 25,000원에 한번 지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가 다 수면 아래 잠기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뭐 5,000원, 2,000원대에서 25,000원에 와서 10배가 갔잖아요. 10배가 갔기 때문에 무서워. 이게 10배가 간 게 앞으로 10배를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만약 잠기게 되면 이건 옛날 과거 얘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는 25,000원이 지지가 되면 여기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손절가 3만원, 목표가 6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NH 스펙 12호입니다. 예전에 스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냥 스펙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건물이 있지 않아요. NH 스펙 12호가 어딨어. 네이버에 쳐봐서 내가 그 회사를 방문해야지. 없습니다, 주소가. 그냥 돈 뭉치예요. 돈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뭉치를 갖다가 그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인수 그 합병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예요. 그 돈 뭉치, 여러 사람들이 모인 돈 뭉치를 가지고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3년 동안 합병을 만약 실패를 하면 그냥 청산을 합니다. 청산을 하고 뭐 우리 그 채권이라던가 은행 예금, 정기예금 이자에 준하는 그런 이유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해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실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인수합병을 성공하게 되면 그 회사로 바뀌죠. 최근에 인상가라는 회사, KM제약이라는 회사가 다 스펙을 통해 상장이 되었고요. 예전으로 돌아가자면 DHP 코리아, 썬데이토즈, 애니팡 아시죠? 그런 회사들도 다 스펙을 통해서 코스닥에 입성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NH 스펙 12호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일찌감치 소개를 하려고 보여드렸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H 스펙은 최근에 들어오는 스펙들이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바이오 제약이라던가 의료기기, 정보기술 융합 시스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합병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이나 의료기기 회사를 합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2017년 6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1년 정도 넘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해 8월 달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년 정도 된 거죠. 상장해서. 지금 보면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조금 떴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을 보면 스펙이라는 회사가 인수합병이 가시화되면 가시화될수록 주가가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스펙들을 좀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J컨텐츠나 한스바이오메드보다는 비중을 좀 낮게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많은 수량을 어차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호가의 간격을 보면 너무나 넓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손절가 2,100원, 목표가 4,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유로 팀장님,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이제 무기 제조업 및 보안 서비스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이제 방위산업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제 빅텍과 더불어서 이제 방위산업체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DMZ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추진하면서 방산 종목이라기보다는 남북 경협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고요. 아직 일정과 장소는 미정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인해서 종전선언 기대감에 의해서 남북경협 수혜주들이 앞으로 좀 더 저가 매수에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었지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좀 밀리는 차익실현 물량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게다가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의 그
입찰 실패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겪었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낙폭 잦아들면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지금 이런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호재성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옴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좀 이 남북 경협주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지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이슈가 나왔었죠. 10월 1일 오늘부터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철원의 비무장 지대 일대의 지뢰 제거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사전에 추천됐던 웰크론과 더불어서 DMZ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이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본격적인 이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섹터보다도 이 DMZ 관련 섹터들은 하나 좀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들 좀 거둘 수 있는 행동화된 무엇인가 나온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더 이제 남북 경협주들의 예전만큼의 영광을 좀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좀 조금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오늘 좀 갭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아직 이제 DMZ 지뢰 제거의 결과가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남북 경협주 언제나 좀 변동성이 강한 섹터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오후마다 좀 저가 매수하는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최고가를 잡고 가고요. 지금 TV 시청하신 분들은 10시, 12시, 오후 1시, 2시 반 이렇게 좀 4번 나눠서 혹은 매일 오후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절가는 제가 박스권 하단부인 5,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인 박스권 중단부인 6,6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KT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보통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추석 이전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었던 제약바이오의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저번 주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혼조세를 보여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이제 5G 관련인 KT 추천드리면서 제약바이오 관망하면서 다시 한번 더 추가 상승 준비될 때 제약바이오를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국내 최대 통신업자 중 하나인 KT 5G 관련 수혜 종목을 두 번째 종목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T는 이제 5G 관련 수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종목으로도 좀 분류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5G 관련 수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5G는 사실 이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5G 관련해서 단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좀 급진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뒤늦게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뒤늦게 좀 놓치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되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4차 산업의 혁명이 진행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이 되는 통신 분야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통신 분야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산업군은 주목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강력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라고 하면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향후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아주 가벼운 종목들, 주가가 다소 가벼운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계통, SKT, LG U+, 그 다음에 KT 이렇게 세 개 종목이 이제 펀더멘털 보유한 대장급 종목으로 안정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SK와 LG U+ 사실 좀 다소 좀 접근하기가 좀 위험한 위치, 정고점 부분에 도착했고, KT는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뒤늦게 출발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농후한 종목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늦게 다른 종목들은 이제 8월 중순부터 외인과 기관들이 좀 매집하기 시작했는데, KT 같은 경우는 9월 12일부터 지속적으로 기관에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면서 이전부터 주목받았던 다른 종목들에 괜히 물리기보다는 추후 안정적인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역시 좀 현재가로 진행을 하고 제가 최고가를 잡을 예정이고요. 이 KT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좀 가져간다는 생각을 좀 매일 오후마다 조금씩 주워 담는 개념을 좀 잡아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29,000원으로
이제 단기적인 지지관 하단부 잡도록 하고 목표가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상승한 섹터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을 가능성 고려해서 일단 단기적 목표가로 제가 33,000 잡고 추가적인 움직임 발생 시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LNF입니다. 이 동사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수혜 종목인데요. 그동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로 2차 전지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차라리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2차 전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투자를 하자라고 하셨던 분들 지금까지 좀 많은 수익으로 인해서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실 정도로 2차 전지 섹터가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살짝 주춤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개인적인 사유 혹은 본업에 집중하느라 2차 전지를 차마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손팀장이 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는 현재 지속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도 살짝 이제 고점 논란이 좀 일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2020년, 2023년까지도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퍼가 보통 IT 반도체는 이제 동종업계 퍼보다 낮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근데 하지만 2차 전지는 지금 동종업계 퍼보다 상당히 같거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살짝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캠텍이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동종업계 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차후에 지금도 물론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종목들에 들어가서 물리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 거치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런 차익 실현이 그치면서 반등하려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은 2010년 이후로 흑자로 돌아섰고 지속적으로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2018년 하반기는 이제 코발트의 가격이 인상으로 좀 단기적인 좀 차익 실현 물량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그런 것들이 지금 차트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른 2차 전지 관련 대장급 종목들은 아직 차익 실현이 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 LNF 같은 경우는 최근 2거래일 연속 외인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 잦아들면서 이제 추세 전환할 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외인과 기관의 탈을 빌려 쓰고 저가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재가로 매수 진행할 예정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박스권 하단부인 39,000원을 짧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2차 전지고 지금 추세 전환이 시작됐더라도 LNF 역시도 다른 종목들처럼 좀 고점에 위치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손절권 좀 짧게 잡고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부인 52,600원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탑픽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대원미디어입니다. 오늘 5%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3거래일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협업으로 상승세 나타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일섭 소장님 오늘 이 카카오 페이지와 협업을 하는 대원미디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대형 미디어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다 30% 넘는데 그중에 3위잖아요. 5개 중에. 37% 삼성출판사.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세가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컨텐츠 IP, 지적재산권이라고 불리우죠. 그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 열풍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주가에도 부응이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삼성출판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를 통해서 핑크퐁이라는 브랜드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뽀통령에서 핑통령으로 전공 교체다. 아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뽀로로다. 어쨌든 그 견주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리고 뽀로로는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했지만 핑크퐁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핑크퐁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다 교육 영상 아니면 노래 영상, 여기에 핑크퐁 옆에 핑크 사막여우가 나와서 그 소개해주는 그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가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뽀로로가 장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시작을 해서 컸기 때문에 그 시장까지 넘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핑크퐁 그리고 아기상어 둘이 주인공으로 해서 뮤지컬도 나오고,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곧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IP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뭐 뮤지컬, 그리고 뭐 그런 아까 말한 장편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 상품들, 그걸 다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대원 미디어도, 원래 대원 미디어가 그렇게 먼저 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 삼성출판사는 핑크퐁 하나로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대원 미디어는 IP가 그런 캐릭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그동안.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 만화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만화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름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슬램덩크, 원피스, 그쵸? 이런 것들 다 대원 미디어 통해서 대원 미디어가 라이선스 사서 우리나라에 다 방영을 했던 거고, 파워레인저도 마찬가지고요. 대원 미디어가 그런 사업을 했던 거고, 자체적으로는 곤이라는, 그쵸? 공룡, 그 만화를 만들었는데, 아까 오늘 다 연관이 돼요. 마침 그 J 컨텐츠리가 중국 사드 보복이 풀리면서 JTBC 컨텐츠 드라마들 다시 수출할 길이 열렸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미스티라던가.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에서 사드 보복이 풀리니까 다시 보따리 상들이 와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싹쓸이해가고. 그리고 대원 미디어는 곤이라는 거, 사드 보복 때문에 곤이 방영이 금지되었었어요. 중국에서 CCTV에서. 근데 4월 달에 해제가 됩니다. 이게 다 1년의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죠? 드라마 컨텐츠, 만화 컨텐츠, 화장품 다 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 미디어가 곤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사업을 중국에서 지금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원 미디어가 꿈틀꿈틀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지금 펼쳐지는 그 선택과 집중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뢰 제거를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대하TI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유라 팀장님, 오늘 대하TI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제가 아끼는 종목인 에코마이스터와 같은 이제 철도 제어 신호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철도 관련 종목인데요. 지금 너무나도 긍정스럽게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현실화된 그런 실적을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손바뀜 현상, 지금 매수한 주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하지만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때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매일 오후부터 조금씩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탑픽주 수익률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 좀 해드릴게요. 9월 19일 날 추천을 하신 녹십자셀이요.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12%의 수익률을 냈고요.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하고도 오늘 2%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이민셀 LC로 인해서 상승을 좀 더불어 좀 만들어 갔었었는데요. 근데 거의 여기다가 녹십자 MS 중국 업체와 111억 원 규모의 이제 공급 체결까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강한 이제 모습들을 같이 더불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FDA 하나당 이제 7천억 원 이상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낸다라는
지표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기대되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미코라는 종목이고요. 네, 미코는 이제 주요 사업은 반도체 및 이제 LCD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 사업과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 LCD 장비를 좀 세정과 코팅을 영위하는 세정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력 제품으로는 히터, 그다음에 세라믹 ESC, 그다음에 세라믹 파츠, 파우더 등을 좀 생산 장비 업체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히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 공정과 후 공정에 필요한 제품이고, 그다음에 증착 장비에도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이 과정 내에서는 웨이퍼 온도를 좀 고온에서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력 제품들의 이제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자회사 실적 개선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기에는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요. 하반기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후로는 9월에 이제 9월 14일날 국내 최초로 2kW급 SOFC 시스템 이제 부분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인증을 좀 획득을 하였고요. 미코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2kW급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를 시스템을 이제 프로세스 중 이제 설계 단계 검사에서 공식적으로 최종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식 최고 발전 효율 51.3%로 준수한 수준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 분야에서 KGS 검사 규정에 의거해서 170여 개의 항목의 기계적, 그 다음에 전지적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하는 설계 단계 검사, 이제 정밀 검사를 합격을 해야 하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후 KGS 생산 단계 검사를 통해서 상용 제품 출시가 현재 가능한 부분까지 이제 보여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효율이 타 연료 전지 대비해서 높고 수소, 그다음에 도시가스,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연료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차세대 연료 전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FC를 통해서 이제 미코 자체의 리스크였었던 신규 고객사 확보 지연이라는 부분이 좀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용화가 당장 시행된 것은 아니겠지만 상용화가 진행됨과 더불어서 고출력 상품까지도 개발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코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원으로 잡고 그다음 손절가는 3,700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9시 33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33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또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같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5% 내리면서 현재 2337.23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분봉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2350선 위로 오르기까지도 했는데요. 현재 최저 2330선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535억 원가량, 외국인이 135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650억 원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됐는데요.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0.8% 정도 내리면서 46,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5% 정도 오릅니다. 7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1,500억 원가량의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1.1% 정도 내리면서 29만 3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2% 내리면서 52만 2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9% 정도 내리면서 3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0.39% 하락한 12만 9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2차 전지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반등합니다. 0.4% 정도 오르면서 36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3% 내린 29만 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중국의 철광석 선물이 2% 가까이 하락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철강 금속 업종도 눈에 띄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패션 부문이 미국 스포츠 브랜드의 국내 판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1.5% 내리면서 12만 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세입니다. 71만 6천 원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42% 내리면서 818.83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825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 최저 818선까지 내려오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사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420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250억 원, 외국인은 172억 원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상위 10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1.19% 내리면서 91,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제는 현재 10만 원 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0.68% 내리면서 10만 1,7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CJ ENM은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25만 원 선 밑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오릅니다. 0.69% 오르면서 24만 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 지난주 금요일 세계 폐화마켓에서 리보세란에 관련한 임상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장중 4%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1.5% 하락한 11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2% 하락합니다. 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가 1.1%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8,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는 0.1% 내리면서 2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3%대의 기술적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0.8% 하락하면서 6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1.5% 오릅니다. 글로벌 영상 콘텐츠 수요 증가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오늘 11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3% 내리면서 4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코스맥스가 4.78% 상승합니다. 16만 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33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신세계, 이마트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200 종목 중 하락폭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한미사이언스가 5% 넘게 내리면서 8만 3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미약품 마찬가지로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47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과 동원 F&B, 한국항공우주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동성제약, 2위 한국항공우주, 3위 삼성전자, 4위 신라젠, 5위 크리스 FNC, 6위 셀트리온, 7위 현대로템, 8위 대아티아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위 동성제약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동성제약이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초반 병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동성제약은 암치료법인 광역학 치료와 관련 광과민제 포토론의 임상 이상 결과 논문을 해외 학회지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 주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 측은 포토론 임상 결과를 담은 논문의 해외 학회지 투고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위 한국항공우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항공우주는 미국 애프트 탈락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항공우주의 애프트 수주 실패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낙찰받은 가격으로 수주했을 경우 양사는 10년간 각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실현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현재 4% 이상 하락하면서 33,6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 크리스 FNC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상장 첫날인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 FNC는 골프웨어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8.4%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핑과 파리게이츠, 팬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523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27,7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현재 9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애경산업, 화장품주로 분류된 애경산업을 보겠습니다. 애경산업 하면은 일단 AK 홀딩스에 속해 있으면서 애경유화라든가 제주항공 이런 것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계열사죠. 국내에서는 한 3위권 정도 하는 그 생활용품,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으로 애경산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갖고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지만 생활용품에서 화장품 업체로 성공적으로 변신을 한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력 브랜드는 그 AG 트위니스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팩트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국내 홈쇼핑에서 히트를 치면서 아주 잘 팔린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한 6년 동안의 최대 매출을 이 브랜드로 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역시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효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올 화장품 매출이 한 4,186억으로 한 53%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면세점도 과거 2015년보다 17년, 18년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12곳 정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매출도 한 1,044억, 62% 올해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올해 총 매출은 한 7,69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영업이익도 한 947억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한 90% 이상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월 이거에 맞춰갖고 또 대대적으로는 행사 여러 가지 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동남아를 통해서 홈쇼핑이라든가 온라인 매출 이런 걸 통해서 진짜 화장품으로서의 어떤 변신을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매출과 이익도 이게 딱 두 가지의 그런 흐름을 아주 잘 잡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최근 들어갖고 신규 상장된 이후로다가 꾸준하게 주가는 올라가지만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어질 거로 보면서 그래서 지금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시작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현재 화상으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3일 날 추천을 해주신 앱클론이요.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무려 수익률이 19%입니다.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주셨는데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재발 섹터가 조정이 나오면서,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 구간은 한 5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일단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고요. 위로는 지금 6만 5천 원을 한번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목표가는 7만 원으로 다시 보고 대응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시작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지금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양지수가 모두 지금 하락 전환을 했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제가 그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대로 2250에서 2320에 박스권의 가두리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앞주에 볼린저 밴드의 이제 상단 밴드를 깨고 나오는 이런 이제 추세 상승의 의미 전달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봐야 하고요. 지금 뭐 윗단의 이제 저항대로 본다고 하면은 121선 2360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그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주 금요일 날 이제 21선을 터치하는 이런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 이제 201선까지 조정이 나오는 이런 이제 쌍음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 밴드가 837이고요. 하단 밴드가 808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소간의 조정을 겪으면서 수렴을 해주는 이런 흐름을 전개시킨 이후에 다시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 것이다. 그거는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을 찍어내고 21선을 올라탄 이후에 21선의 조정각이 하락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 주까지 해서 3주 동안 음봉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 통상적인 가장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코스닥도 우상향의 850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중국의 관문제가 오늘부터 이제 7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여행 관련주, 엔터 관련주 이런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미국의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가능한 뭐 은행, 보험 이런 금융주들이 이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요. 전주까지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재발 섹터들이 이제 조정에 들어가고 남북 경력주들의 움직임을 좀 잘 보실 필요는 있다. 이런 그 매매 전략을 이번 주에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추천주는 화장품주 중에서 애경산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8250인데요.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이런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지만 모멘텀이 지금 화장품 중에서 가장 실적 모멘텀이 강한 거는 코스맥스와 애경산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출 물량의 90%가 거의 중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용품과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화장품 쪽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되는 이런 지금 매출과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화장품주들 반등에서 애경산업도 상당한 반등을 가져갈 개연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뭐 마이너스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찬스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는 66,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78,000원 드리겠고 손절가는 목요일 날의 저점이었던 64,100원을 손절가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 오늘 장시작 전략과 함께 종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